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과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익숙한 과일들 외에도 자연은 아직도 수많은 신비로운 보물 같은 과일들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이름조차 처음 듣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본 적조차 없는 희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심지어 너무 기이한 생김새 때문에 여러 번 다시 바라봐야 할 정도로 독특한 과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은 단순히 외형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열대 과일의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맛을 선사합니다. 이번 리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과일은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잊을 수 없는 미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도 이 중 적어도 하나쯤은 꼭 먹어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탐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장 먹어보고 싶은 신기한 과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15위 아케비, 일본의 신비로운 보라색 초콜릿 포도. 처음 아케비를 본 사람들은 종종 과일이 갈라져 상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속이 벌어져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아케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연보라빛의 초콜릿색이 살짝 섞인 듯한 껍질과 신비로운 형태 덕분에 아케비는 마치 자연이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비밀스러운 선물처럼 보입니다. 이 과일은 주로 일본의 산속숲에서 자라며 오래전부터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특한 외형과 달리 맛은 의외로 부드럽고 은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담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섬세한 맛 덕분에 특별한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과일로 여겨집니다. 아케비는 보관이 매우 어려운 과일이기도 합니다. 수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시들고 신선함을 잃기 때문에 유통과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농부들이 재배와 보관 방식을 개선하면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보존 기간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때 평범하게 여겨졌던 이 과일은 이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맛보고 싶어하는 특별한 별미가 되었습니다. 14위 자부치카바. 나무 몸통에서 직접 자라는 브라질의 신비한 과일 자부치카바는 브라질에서 가장 신기하고 희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가지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자부치카바는 짙은 보라색의 작은 열매가 나무 몸통에 직접 붙어서 자랍니다. 마치 나무 전체가 보랏빛 보석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며 열매가 가득한 시기에는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 과일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남미 밖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확 후 며칠만 지나도 신선함과 특유의 풍미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부치카바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재배되는 현지에서 바로 맛보는 것입니다. 맛은 포도와 비슷하게 달콤하면서도 열대과일 특유의 은은한 향이 더해져 매우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과즙이 풍부해 브라질에서는 주스, 잼, 과일 와인 재료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자부치카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시골 정원, 그리고 남미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3위 불수감. 신의 손처럼 생긴 신비로운 과일.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과일들 가운데 불수감은 첫눈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길고 구부러진 여러 개의 손가락이 펼쳐진 모습은 마치 신의 손이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비롭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오렌지나 레몬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과육도 즙도 거의 없고 씨앗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의 진짜 가치는 두껍고 향기로운 껍질에 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감귤 향이 특징이죠. 불수감은 인도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불교 승려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행운과 평안,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설날 같은 중요한 명절에는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집에 장식하거나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처럼 갈라진 복잡한 형태 때문에 손질은 꽤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깨끗이 다듬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긋한 껍질은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에 사용되며 고급스러운 감귤 향을 더해줍니다.
비록 일반적인 과일처럼 풍부한 과육은 없지만 불수감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문화적 의미가 깊은 과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2위. 두리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논란 많은 과일의 왕. 두리안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과일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진하고 크리미한 맛에 완전히 빠져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도 바로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겉모습부터 두리안은 매우 강렬합니다. 두껍고 날카로운 가시로 덮인 껍질은 마치 갑옷처럼 보이며 성숙한 두리안은 크고 무겁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열면 안에는 부드러운 노란 과육이 들어있는데 크림처럼 매끄러운 식감과 함께 비타민,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강렬한 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냄새를 잘 익은 과일, 달콤한 양파, 그리고 특유의 강한 향이 섞인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냄새가 워낙 강하다 보니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는 지하철, 호텔, 대중교통 등의 반입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향을 이겨내는 순간 놀랍도록 부드럽고 진한 단맛의 과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열대의 천국이 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1위. 체리모야. 안데스 산맥에 숨겨진 천연 아이스크림 과일. 겉으로 보기엔 체리모야는 그다지 눈에 띄는 과일이 아닙니다. 초록색 껍질은 평범해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반으로 잘라보는 순간 안에는 마치 천연 아이스크림 같은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체리모야의 맛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그리고 여러 열대 과일의 풍미가 섞인 듯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향이 어우러져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매료됩니다. 이 과일은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이 원산지이며 주로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 덕분에 디저트, 스무디, 요거트와 함께 먹는 재료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체리모야를 먹을 때는 속에 부드러운 과육만 먹어야 합니다. 씨앗과 껍질은 과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기분 개선, 눈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맛뿐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뛰어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체리모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데스의 아이스크림 과일이라는 매력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0위. 망고스틴. 동남아시아의 매혹적인 과일의 여왕.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화려한 열대과일 사이에서도 망고스틴은 언제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처럼 돋보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짙은 보랏빛의 매끄러운 껍질은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마치 달콤한 보물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껍질을 열어보면 안에는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이 작은 진주처럼 모습을 드러내며 누구나 놀랄 만큼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망고스틴은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산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한 입 먹는 순간 매우 신선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바로 그 섬세하고 우아한 맛 덕분에 아시아에서는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고스틴이 열대과일 가운데 가장 중독성 있는 맛을 가진 과일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망고스틴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쉽게 상하고 보관이 어려워 먼 거리로 운반할 경우 신선함을 유지하기 힘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갓 익은 망고스틴을 직접 맛보는 경험은 많은 여행자들이 꿈꾸는 특별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9위. 람부탄. 동남아시아의 놀라운 털복숭이 과일. 처음 람부탄을 본 사람들은 종종 바닷속 괴생 명체를 떠올립니다. 붉거나 노란빛의 부드러운 털 같은 가시가 과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고 다소 낯선 외형 때문에 선뜻 먹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는 순간 안에는 투명하고 하얀 과육이 드러나며 놀라울 만큼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보면 누구나 예상 밖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람부탄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과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열대 기후 덕분에 호주 북부 같은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으면 바깥의 털이 선명한 붉은색이나 황금빛으로 변하며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람부탄의 맛은 은은한 단맛과 상쾌함이 조화를 이루며 때로는 딸기나 열대 포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용 과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조금 낯설지만 람부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열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오래 기억될 만큼 특별한 달콤함을 남기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8위, 마몬시오. 카리브해의 신비로운 스페인 라임. 마몬시오는 스페인 라임이라고도 불리는 작은 둥근 과일로 단순한 초록빛 껍질 속에 놀라운 풍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주로 큰 송이 형태로 나무에 열리며 푸에르토리코, 쿠바, 콜롬비아 같은 카리브 지역에서 매우 익숙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크기는 몇 센티미터 정도로 작지만 안에는 풍부한 과즙과 진한 맛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익는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덜 익었을 때는 상큼한 신맛과 시원한 느낌이 강해 먹는 순간 상쾌함을 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으면 과육이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지며 은은한 감귤 향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과육은 큰 씨앗 주변에 달라붙어 있어 먹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독특한 재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카리브 지역에서는 마몬시오를 그대로 먹거나 차가운 주스로 만들어 여름철 대표 음료로 즐깁니다. 이 과일은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주요 재배 지역 밖에서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맛보는 경험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미식 체험으로 남습니다. 7위, 키와노. 아프리카에서 온 신비한 뿔멜론. 키와노는 뿔멜론, 코른멜론이라고도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외형을 가진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밝은 주황빛 껍질 위에 작은 뿔처럼 솟아있는 가시들이 가득해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속에는 투명한 초록빛 과육이 숨어 있으며 비타민 A, B6, C와 철분,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키와노는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칼로리가 낮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100g당 약 92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와노를 오이의 시원함, 은은한 레몬향, 그리고 열대과일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섞인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달지는 않지만 매우 상쾌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이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키와노는 외형과 맛 모두 오래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6위, 레드 바나나. 더욱 달콤하고 특별한 열대 바나나. 레드 바나나는 과일의 세계가 아직도 놀라운 비밀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일반적인 노란 바나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붉은 갈색 껍질과 짧고 통통한 모양 덕분에 훨씬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완전히 익기 전에는 맛이 비교적 순하고 단맛도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익으면 과육이 매우 부드럽고 달콤해지며 라즈베리를 떠올리게 하는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 특별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속살은 연한 붉은빛을 띠며 먹고 나면 버터 같은 고소한 여운이 남아 일반 바나나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맛뿐 아니라 영양도 뛰어납니다. 레드 바나나는 일반 노란 바나나보다 베타카로틴과 칼륨 함량이 더 높아 에너지 보충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 색다른 과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스무디나 디저트 재료로 사용해도 훌륭합니다. 화려한 색감과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덕분에 레드 바나나는 열대 지역에서 가장 특별한 바나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일반 바나나에서는 느끼기 힘든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위,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천국의 맛을 지닌 괴물 과일.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마치 미스터리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름을 가진 과일이며 외형 또한 그만큼 독특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히 익었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목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정확히 익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는 순간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가 섞인 듯한 매혹적인 향을 뿜어내며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속의 과육은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달콤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독특한 열대 풍미 덕분에 주스나 디저트 재료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손질 과정은 다소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만 이 과일은 마치 하나의 과일 안에 열대과일 파티를 담아놓은 듯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이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분명 신기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위, 할라프루트, 폴리네시아의 신비로운 열대과일 할라프루트는 판단우스 열매 혹은 야생 파인애플이라고도 불리며 폴리네시아 열대 지역에서 가장 독특한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과일은 평범한 과일이라기보다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해안가와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거대한 판다누스 나무 위에서 열리며 울창한 잎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매우 이국적이고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할라프루트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독특한 구조입니다. 겉껍질은 여러 개의 단단한 조각들이 맞물려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커다란 조각 과일처럼 보입니다. 안쪽 과육을 먹기 위해서는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껍질 안에는 과즙이 풍부한 과육이 들어있으며 파인애플과 꿀을 섞은 듯한 달콤한 맛을 냅니다. 어떤 부분은 부드럽고 촉촉한 반면 또 다른 부분은 약간 질기고 섬유질이 느껴져 매우 독특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할라프루트는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폴리네시아 지역에서는 전통 의식과 문화 행사에도 사용되며 수공예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폴리네시아 밖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에게 이 과일을 맛보는 경험은 숨겨진 열대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3위, 아키,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자메이카의 과일. 아키는 자메이카의 국과이자 세계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 과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키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익으면 붉고 노란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며 안에 밝은 노란색 과육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씨앗 주변의 부드러운 과육인 아릴 뿐입니다. 씨앗과 나머지 부분에는 독성이 들어있어 잘못 먹을 경우 자메이카 구토병, 자메이카 랭팅 식니스이라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메스꺼움부터 중독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사람들은 아키를 수확하고 조리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과일이 나무 위에서 자연스럽게 완전히 벌어졌을 때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는 자메이카 음식 문화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 대구와 함께 요리한 전통 음식 아키 앤드 솔트피쉬는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국민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올바르게 조리된 아키는 부드럽고 고소하며 약간 달걀이나 버터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풍미를 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 특별한 맛,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결합되어 아키는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과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위 케펠, 한때 왕족만 먹을 수 있었던 신비한 과일 케펠은 겉모습만 보면 아보카도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점은 그 뒤에 숨겨진 역사에 있습니다. 수세기 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과일이 왕족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익은 케페를 보더라도 함부로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금지 규정이 사라졌지만 케펠은 여전히 매우 희귀한 과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무가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무려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며 재배와 관리 또한 쉽지 않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과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케페를 맛볼 기회가 있다면 왜 과거 왕족들이 이 과일을 특별하게 여겼는지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케펠은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러운 호두 향이 살짝 느껴집니다. 과육은 매우 부드럽고 향긋해 우아하면서도 매혹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희귀함뿐 아니라 케펠은 옛 왕실의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케펠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과일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오래된 역사 한 조각을 직접 느끼는 특별한 순간처럼 여겨집니다. 1. 추파추파. 열대우림 속 숨겨진 보석 추파추파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맛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과일입니다. 겉은 거칠고 흐릿한 갈색 껍질로 덮여 있어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에 열대과일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특별한 풍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일을 반으로 자르면 과즙이 풍부한 과육이 드러나는데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산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균형 잡힌 맛은 첫입부터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맛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어 한번 먹으면 다시 찾고 싶어질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추파추파의 가치가 단순히 과육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껍질은 목재 비슷한 재료로 사용되어 공예품 제작에 활용되고 씨앗에서는 피부 관리용 오일을 추출할 수 있어 화장품 산업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덕분에 이 과일은 여러 열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파추파는 과도한 채취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과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유명 과일들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추파추파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맛 중 하나를 지닌 열대우림에 숨겨진 보석이라 불릴 만한 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과일들을 함께 탐험해보니 자연은 아직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한 수많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일은 단순히 특별한 맛을 가진 것을 넘어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놀라운 영양적 가치까지 담고 있습니다. 기묘한 생김새를 가진 과일부터 상상조차 못했던 맛을 지닌 과일까지 이 모든 과일들은 다채롭고 매혹적인 열대과일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세계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흥미로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과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